자, 이번 시간에는 비부분 단면 상세도를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비부분 단면 상세도는 뭐 평범합니다. 우리가 뭐 강의 때 들으셨던 도면에 비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무난하게 작도하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층고선부터 일단 작도하시고 조건에 나와 있는 한계층의 높이 확인하셔서 설정하시고요. 역시 작도 범위 위쪽으로 대략 한 400 정도, 아래쪽도 한 400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고,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하고 발코니 중간에 있는 벽체를 좀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벽체에 대한 중심선부터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자, 당연히 발코니 내민 길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길이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발코니 내민 길이 설정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침실을 내가 얼마만큼 그릴 것이냐, 배운 대로 하신다면 30대 1 스케일로 한 2000 정도 그리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정답이란 뜻이 아니고요. 얼마를 그렸든 사실 관계없어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2000쯤 그렸으면 보기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벽을 보니까 벽돌벽이거든요. 옹벽이 아니고 벽돌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는 200 정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배운 대로 했으면, 공간 쌓기가 가운데 있으면 250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간 쌓기가 없으니까 한 200 정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벽체 두께를 나눠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A타입, B타입, 특히 B타입이 이런 경우였거든요. 가운데 공간 쌓기 들어가고 양쪽이 벽돌이고 인방보로 마무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 책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공간 쌓기가 없고 대신에 그 앞에다 단열재를 붙여놨거든요. 그렇죠? 뭐 역시 시험 보신 친구분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단열재 두께가 얼마였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단열재가 안쪽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일단 벽체 두께는 설정이 된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구조를 그려볼게요. 자, 쉽게 갑니다. 벽돌벽이에요. 그럼 B타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슬래브 상단으로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시고. 자, 조건에 나와 있는 슬래브 두께 쭉 끝까지 가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가 벽돌벽이니까 통과죠. 재료가 다르니까. 통과하시고 슬래브 두께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배운 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투시형이냐 폐쇄형이냐. 역시 제가 듣기로는 투시형 난간이라고 써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 독특한 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신 대로 하면은 요 턱 방숙 벽 높이 150 정도 올린 다음에 나머지 난간 높이 1200 정도 올리세요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게 뭐 300인가 400인가로 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난간 높이는 여전히 한 1200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고, 뭐 큰 문제는 안 돼 보입니다. 선생님 저희 거의 150 그렸는데 어떡하죠?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여기 창호가 들어가 있는 벽체 부분이 A타입이냐 B타입이냐, 즉 옹벽으로 돼 있는 거냐 벽돌벽으로 돼 있는 거냐. 아까 찾았거든요. 벽돌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타입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는데, 자, 높이를 찾으셔야겠네요. 자, 첫 번째 실의 바닥 높이부터 찾아라 그랬습니다. 조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10 운수온돌 높이, 거기에서 반자 높이를 올리는 거죠. 2100 이상만 올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를 끊어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이제 B타입 부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벽돌로 돼 있어요. 벽돌을 쌌습니다. 인방보 하나 필요하겠네요. 인방보. 예, 뭐 크기는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인방보 같은 게 하나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으로 단열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평면도처럼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아래쪽도 좀 정리를 하고 가시죠. 자,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시면 돼. 그냥 편하게. 자, 아래쪽도 이 부분에 벽돌벽이 이렇게 있어요. 됐고요. 안쪽으로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편리하게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네요. 여기에 잘려져 있는 창호가 창이냐 문이냐를 이제 판단한다 그랬는데, 뭐 간단하죠. 거실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문의 용도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를 다 창호, 미석이 창호 형태로 이중창 형태로 작도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됐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게 1번 꼭 맞추셔야 된다. A냐 B냐 맞추셔야 되고 창이냐 문이냐 요 세 가지만 맞추면 나머지는 틀릴 게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 상태에서 자 평면에도 나와 있는 커튼 박스 작도해 주시고요. 목재 반자 작도해 주시고요. 기타 결로방지층 들어가는 거 있을 거고요. 배웠던 건 그대로 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면으로 뭐가 보이는지 제가 좀 판단이 안 되지만 뭐 뒤에 뭔가 인면으로 보이는 게 있었다면 그런 거 좀 더 추가해서 작도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도면에서 실수하신 분들은 뭐 특별한 실수보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요. 좀 심각하게 틀리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옹벽 처리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큰 실수입니다. 예, 큰 실수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 나온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잊고 계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 창호도하고 백은도는 간단하게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바닥판 크기가 얼마로 주어졌는지가 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발코니고 여기가 침실인데 시험 문제상에서 S1 슬래브 백은도를 그리세요 라고 출제가 됐다. 근데 침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있는 벽이 벽돌벽이더라 이렇게.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백은도 한 판을 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떨어진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실 크기만 갖고 그리세요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 가정하세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가 대략 이랬던 것 같아요. 대충 말로 들어보니까 뭔가 실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슬래브 백은도를 그려라는 여기에 써 있고 이 실 바깥쪽으로 발코니 하나 있고 이 뒤에는 뭐 욕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문제는 욕실도 그렇고 발코니도 그렇고 요 사이 벽이 다 벽돌벽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백은도를 전 이만하게 그렸어요. 뭐 저는 욕실 빼고 요만하게 그렸어요. 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감독관이 만약에 저처럼만 생각을 해준다면, 이 친구가 실무처는 여기까지 잡았구나. 뭐 그건 그렇고 백은은 맞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좀 이제 위험성은 이거라는 뜻이죠. 10명 시험 봤을 때 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그렸겠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그렸대더라. 그럼 도면이 너무 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채점을 하다 보면 9개는 적당한 크기인데 갑자기 하나 큰 게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감독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백은을 맞게 작도하셨어야 됩니다. 백은 자체가 틀린다면 뭐 크기를 맞게 그렸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백은을 꼭 맞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창호도 부분입니다. 자, 창호도는 말씀 듣기로는 뭐 침실 부분쯤에 있던 두 짝 창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크기는 역시 평면에 나와 있었다면 평면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하시고 평면에 그런 숫자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범위 하시고 요 폭은 모르니까 스케일로 제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80대 1로 그려서 나왔다. 그럼 80대 1 스케일로 제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중창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창호고 둘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만 그려도 된다 그랬죠. 굳이 두 개를 그릴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만 그리셔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쪽 바깥쪽이 다 플라스틱 창이 되는 거니까요. 창호도는 뭐 다 잘 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시험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100%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 진짜 뭐, 선생님 저 시험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답안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거 틀렸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합격률이 괜찮게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채점을 까탈스럽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합격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확 올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땐 적어도 50% 이상, 그래서 많게는 70% 사이까지도 합격률이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은 끝나셨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랬구나, 저런 시험이었구나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